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간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이루어질까요? 또 종전이 선언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비핵화는 이루어질까요? 이 많은 바람과 숙제들을 안고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이 막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문 대통령은 평양공항에 발을 내딛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자리에 마중 나와 있었고 두 사람은 힘찬 악수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뒤면 두 정상은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될 운명의 2박 3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평양 정상회담 뉴스 특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황인표 기자까지 함께 해주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만남 당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네네. 10시에 예정대로 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고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라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상대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뭐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을 이 최상의 예우로 맞이하기로 전반적으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오늘 공항에서의 이 영접 장면부터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공항에서 이제 한 3차례 지금 포옹을 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의장대를 사열하고 이때 지금 예포가 발사가 됐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죠. 예. 남북한 간의 이례적이에요. 근데 이 모든 정상회담 때 사실은 또 예포 발사하는 건 아니고요. 예. 국빈 자격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을 할 때 예포가 발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환영 행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은 첫 번째는 우리 측에 대해서 아주 극상의 지금 예우를 갖추었다. 그리고 뭐 이 공항에 영접 나온 인사들을 보면 네. 이게 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완전히 축소판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전원회의에서의 이 상위 멤버들이 다 지금 오늘 공항에 나왔는데요. 그만큼 극진한 예우를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지금 뭐 이 현지에서의 생방송으로 보도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두 정상께서 지금 순환 이 비행장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우리 정식 명칭은 평양국제비행장입니다. 네. 순환공항을 출발을 할 때는 두 분이 이제 각기 다른 차량으로 이동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백화원 영빈 간에 이제 지금 들어오는 이제 녹화 이 화면들을 보면 네. 같이 카퍼레이드를 벌인 거로 돼 있단 지금 말이에요. 네,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뭐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친근감의 표시와 극진한 예우. 거기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지금 금년 4월에 1차 판문점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주 정상적인 체제, 정상적인 국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국제적인 의존과 관례를 그대로 존중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한 예포에서도 나왔고,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영접 장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는 일반적으로 북한식 특수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국제적인 보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리고 과거 2000년, 2007년도 평양 정상회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남북 TV 동시 생중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예, 그 전에 6.12 예. 센토사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도 사실은 이제 이동 과정이라든지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평양에서 정상회담 가진 부분을 생중계한 건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녹화해가지고 네. 시차를 두고 그랬죠. 방영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함으로써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가감없이 보여주겠다. 뭐 이런 좀 아까 우리 차두현 박사가 얘기했지만 이제 정상국가로의 모습을 좀 자신감 있게 내비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제3차 이제 평양 정상회담이 되겠죠. 자, 황인표 기자한테 네. 좀 여쭤봐야 될 거겠네요. 우리 방북단을 맞은
북측 인사들 좀 네. 면면을 소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모두 다 한꺼번에 이제 공항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그 문 대통령이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먼저 맞이하긴 했지만 이어서 그 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제일 먼저 이제 가까이에서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모두 9명이 영접에 나섰는데 그 선두에는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김영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섰습니다. 네. 그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선 그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접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이 이제 세 번째나 네. 되는 셈입니다. 그 옆으로는 이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서 있었고요. 좀 이색적이었던 게 이제 군복을 입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네.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김능호 평양시 당위원장,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이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뭐 북한을 대표하는 그 모든 고위급 인사 9명이 저렇게 한자리에서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님께서 앞서 이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최고 예우를 우리한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네네. 하는 것들이 이제 북한 최고 수뇌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도 그렇고 각하라는 칭호를 또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의장대 굉장히, 사열전에. 네. 파격적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아마 북한 매체나 이런 쪽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지도자들을 부를 때 대통령이란 명칭을 써준 경우도 거의 있지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각하라는 네. 이 명칭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국제 관례로 맞아요. 각하라고 부르는 게. 네. 그러니까 의장대 사열에서 지금 의장대 지휘관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각하라는 표현이 나온 것 자체도 예우의 측면도 있지만 이게 국제적인 프로토콜상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칭으로. 네네. 자, 그리고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각자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할 때는 함께 결국에 갈아탄 거죠? 무게차에서 나왔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20분간 독대가 이루어진 셈 아닙니까? 예, 지금 독대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그 순안공항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55분이 걸린 거로 나오는데요. 네. 네. 통상 그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는 한 40분 정도, 그렇죠. 35분, 40분 정도 걸린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5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이 이제 네. 비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 무게차로 퍼레이드를 벌이는 바람에 속도가 좀 늦어져서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차를 타고 같이 이제 갔기 때문에 네. 지금도 혹시 뭐 그런 거 아니냐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도보다리 때도 뭐 그 45분간 비공식 대화를 했었고 이번에도 2박 3일인데 일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15분 동안에 무슨 비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럴 기회를 맞는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아마 그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좀 천천히 해야 되고 네. 또 평양 그 시민들하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체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거 그 공항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네. 평양 인파한테 인사를 할 때 문 대통령 특유의 스킨십이 또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단순히 손만 흔든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예, 손을 그렇죠. 잡아주고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북측과 사전에 다 조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가서 그 군중들 손을 잡아두느냐 이런 것까지를 조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북한이 이 근래 들어서 굉장히 이제 이 정상적인 국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평양국제공항 비행장 그 순안공항에 이 환영을 나온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검증된 인물들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보안상의 이유든 여러 가지 의미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돌발 행동을 할 그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악수를 나누거나 이런 것 자체도 북한 측에서 통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사실은 저 순안 그 공항에 환영 인파로 나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체제 이 충성도 면에서는 A+ 중에서도 A+ 급이에요. 네, 그건 좀 너무 과도한 편이 같고요. 네. 너무 그 과거 냉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바라보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체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좋은 성분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당연히 어떤 돌발적인 사고를 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상 검증을 하고 특별히 뭐 신원조 해가지고 몇 명을 뽑고 그럴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평양 시내에 또 나와 있는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 좀 약간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미 평양에 사는 주민 자체가 북한 내에서는 선발된 일종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부러 뭐 연기를 하라고 누구를 가려뽑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청와대를 방문을 할 경우에 민간 국민 참여단을 환영단을 모집을 하거나 할 경우에 당연히 아마 신원 조회라든가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건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가 있었다라는 인물 자체는 어떤 돌발 행동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영접할 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클로즈업으로 잡히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두고 여러 가지 또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네. 보셨나요? 초반에 사실 긴장한 약간 예, 굳어 예. 있었다라고 네, 얘기도 굳어 있었어요. 하는데요. 확실히 굳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 네.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표정을 가지고 저게 어떤 의미를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무의미한 거고요.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표정 자체가 뭐 시작부터 최종적으로 공항을 떠나기 전까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의제 타결이 그동안 중간에 뭐 이상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 순간적으로 잠시 잡힌 표정 가지고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나 저희는 주목해서 본 건 사실입니다. 네. 저기 연구위님, 포옹을 3번 했어요. 4번 할 거다라는 4번 할 거란 관측이 저희가 이제 여담으로 드린 많았거든요. 말씀이지만 어제 3번 했고 뭐 어쨌든 친근함의 표현으로 저희가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또 한국과 일본 총리가 할 때는 그렇게 포옹을 안 하거든요. 악수를 하죠. 그렇죠. 예.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좀 포옹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대통령이 아마 먼저 나가서 하기 좀 우리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북한이 과거 김일성 주석도 문익환 목사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보면 굉장히 열렬하게 포옹을 하거든요. 네. 중국 지도자가 왔을 때도.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러시아라든지 이게 사회주의권의 약간 문화적인 것 같고요. 뭐 3번, 4번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아까 유심히 보니까 3번 하는 걸 보고 3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얘기하신 것처럼 뭐 4번 하면 서로 더 비슷한데. 네. 근데 아마 제 계속 생각에 여담을 들면 러시아 문화에서 4번 포옹해야 굉장히 친밀도가 높다. 높은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담을 한 번 더 해야 4번 포옹을 하려나 그런 농담을 했던 오전 상황이 기억이 완벽하게 나요. 러시아 문화대로 했으면은 볼까지 비볐겠죠. 근데 이제 저 4번 하고. 그 네. 말씀도 맞네요. 네. 근데 3번 하고 이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개별 오찬을 하고 3시 반부터 정상회담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틀째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2차례 정상회담을 보면 양 정상들이 그 자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실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2번을 서로 만났던 그게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회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네. 오늘 지금 3시 반부터 하는 1차 회담, 내일 오전 중에 있을 걸로 생각하는 2차 회담. 네. 이 두 개를 다 합해도 뭐 물론 뭐 독대라든가 이런 가능성들도 열려 있지만 공적인 회담은 지금 5시간, 6시간 정도로 제한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의제는 지금 사실 전부 하나하나가 중량급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평화 정착도 그렇고 긴장 완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6시간이라는 게 저 엄중한 의제들을 다 타결해서 만족스러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굉장한 결과가 나왔다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시간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담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조율이 잘 됐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담 일정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정상회담은 다 조율이 되는 건데요. 네. 특히 북한과 정상회담 할 때는 최종적으로 시간을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추가 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네.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첫날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실제 그렇지만 지난번 이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는 좀 의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경우는 공식적인 국가 지도자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질적인 이제 합의를 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왔는데 그리고 첫 번째 정상회담의 경우는 실제로 서명하는 데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 하고 처음에 계속 김영남 상임위원장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가 네. 결국 이제 우리가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해서 당신이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국방위원장의 명칭을 가지고 두 번째도 했는데 사실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지금의 경우는 이제 아까 차두현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의제가 지금 이제 3가지로 압축돼 있고 또 지난번 2차례의 만남이 있었고 의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로 회담에 들어가고 아마 내일 오전까지 마지막 조율한 뒤에 정상적이라 한다면 이제 오후에 언론 발표문이 나올 것 같은데 과거 이제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 오후에 다시 한번 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는 도중에 또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첫 남북 정상 6.15 공동성명의 경우는 실제로 그날 만찬을 하고 밤을 넘겨서 12시를 넘겨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예측성이 없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충분히 실무회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언론 발표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예상을 하기에 그 긴장 완화 부분하고 화협력 부분은 1차 이제 그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에 비해서 꽤 진일보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세 번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일 그 오후에 그냥 나온다면 기존에 조율된 이상의 선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초기 비핵화 조치를 언제까지 취한다 이런 게 나오기는 힘들 거고요. 네.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해도 지금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차 특사단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하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이내에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추가 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이나 합의문이 그 원래 예정된 19일 오후가 아니라 20일 오전으로 미뤄진다면 이건 대통령께서 굉장한 결심을 하고 아마 이 비핵화의 엄중성을 보다 그 집중적으로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지금 이번 비핵화 의제 사실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거론이 된 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로도 예.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죠. 지난번에 그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제 그 비핵화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스케줄을, 했고요. 네, 예, 이 언급한 부분을 그러면서 발표한 것이 이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특히 어떤 형태든 간에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이제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제 지금 핵심 쟁점들이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설사 남북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핵화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 9월 26일 날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타협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케이 해야만 사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런 비핵화 문제를 공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비핵화 문제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는 정도, 아니면 이제 아까 특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런 정도를 밝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황인표 기자, 다음 주에는 이제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이때 남북 정상회담 이 결과를 갖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게 될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예.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번 회담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 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그리고 이제 뭐 빠르면 10월쯤에 열릴 그 북미 회담의 전초전 성격도 좀 갖고 있거든요. 지금 뭐 북한 비핵화에 의해서 종전 선언, 뭐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긴 한데 지금 사실상 그 초기 단계부터 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지난 5월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6월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고 종전 선언 등 뚜렷한 성과물도 나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종전 선언의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이죠. 오늘도 그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25% 내년부터 부과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기대기보단 남북한의 힘으로 일단 그 평화 체제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로 예정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충분히 이번 회담의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네. 그 내용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평양 공항에서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뭐 과거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또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모습을 많이 드러냈는데 이번에도 좀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세요? 존재감의 과시라기보다는 이 본인이 가진 직위에 따른 당연한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예. 그 김여정 그 노동당 부부장이 주로 맡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주로 북한 내용으로 얘기하면 선전선동이에요. 지도자의 상징화, 그다음에 그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로 치면 홍보죠. 홍보 네.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 지금 특사단 때 이제 안 보였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사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특사단이 왔을 때 특별히 그 당시에 노동당 그 선전선동당 제일 부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요. 네.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지금 이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의 환영 행사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언론에도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도자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기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재감이 부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 환영 행사가 벌어질 때도 말이죠. 뭔가 동선이 약간 어색해지고 꼬이면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해서 정리를 한 번씩 해주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측 입장에서 조 의원님 보면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방북길에 이제 같이 동행했다는 말이죠.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의 역할은 뭐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그동안의 남북 관계는 민족 간의 특수 관계로 봤기 때문에 네. 이른바 이제 그 국가와 국가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무장관의 방북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이 포함된 걸 봤을 때 무엇보다도 지금 그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는 결국 외교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아마 강경화 외무장관이 어떤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좀 조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그런 임무를 띄기 위해서 아마 강경화 장관이 이례적으로 외교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3시 30분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배석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게요. 네. 지금 그 강경화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네.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당시에는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 네. 측은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다음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렇게 앉았거든요. 이번엔 조금 아마 배석자의 그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두 정상이 이제 그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신뢰라는 면에서 가장 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이 배석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이 물밑 접촉 과정에서 그 당시 가장 그 이 주요한 대화 채널이라는 것이 통일전 선부하고 국정원의 그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 이 정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미국을 그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대화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는 조치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공식적인 비핵화 의제가 과연 어떻게 다뤄졌는가의 중요성도 그 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배석을 한다든가 저쪽에서는 가령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리수용 그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리용호 외상이 이제 배석을 하는 형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배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얘기된 의제가 어느 거였는지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자,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정상회담 진행이 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또 리설주 여사는 아동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네. 또 특별 수행원 중에서 경제인들은 이제 리용남 그 내각 부총리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하나 포인트가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입니다. 이게 첫 만남이 지난 4.27 때도 그렇고 귓속말도 하고 뭔가 친밀한 느낌도 들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퍼스트레이디 외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인한 적이 없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누가 부인이냐라고 한 설이 있을 정도로 실제 네. 공식 석상에서는 이제 동부인하지 않고 혼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퍼스트레이디 외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리설주가 여러 차례 공식 정상회담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또 지난번 4.27 판문점 회담 만찬장에서 우리 김정숙 여사와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처럼 이렇게 예. 나이 차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다정에 손잡은 모습을 보고 서로 굉장히 친교를 나눈 걸 봤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반갑게 두 분이 손잡은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들이 저거 이른바 이제 북한도 본격적으로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난번 네. 북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펑리위안 여사하고 또 리설주 여사가 같이 또 이렇게 동행하면서 어떤 그 시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북한의 외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금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머니와 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를 더 유하게 이렇게 윤활유 역할도 해야 된다. 그렇죠. 활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이 실무선에서 타결된 것을 최고의 권위로 확인해주는 자리로서의 정상회담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에이펙이나 이런 다자정상회의에서는 이 친교의 네트워크를 쌓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정상회담의 이 계기라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여간에서는 어느 수준에서 고위정책 결정자들이 여간에서는 타결하기 힘든 걸 네.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해결하는 과정도 정상회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특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세 번째 그 의미에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 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상당히 지금 그 이 기대가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 네.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정확하게 입장이 일치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럴 때 그 서로 퍼스트레이드들끼리 어떤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 자체가 대화 전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죠. 네. 좀 전에 보시게 되면 평양 시민들은 이제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인데 이게 과거와는 어떻게 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인공기하고 특히 예. 그 제가 기억이 그 순안공항에서 이제 숙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인공기하고 그다음에 인조꽃 인조꽃 꽃을 네, 들고 흔드는 이제 거요? 많이 흔들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그 한반도기를 같이 들었다는 그렇죠,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주로 인공기하고 한반도기, 뭐 태극기는 안 들었습니다만은 네. 옛날에 이제 조화로 된 이렇게 그 약간 좀 어색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뭐 겉으로 봐서는 평양 주민들도 굉장히 이번 회담을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그러게요. 생각할까요? 네,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